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후지 스피드웨이 방문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는 일본의 유명한 내구 레이스인 슈퍼다이큐, 그 중에서 24시간 내구 레이스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취재하러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내구 레이스에 출전하는 차량 중에 수소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 GR 코롤라에 수소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 코롤라가 이 내구 레이스에 출전을 합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꽤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수소 코롤라가 내구 레이스에서 출전하는 것 자체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데요. 네, 우선 후지 스피드웨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여러 개의 레이싱 서킷이 있지만 양대 서킷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후지 스피드웨이와 스즈카거든요. 이 후지 스피드웨이하고 스즈카가 둘 다 F1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레이스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제 규정상 일본에서는 5년씩 돌아가면서 F1을 주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즈카에서 F1 경기를 주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후지 스피드웨이는 지금 당장은 F1 경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중요한 레이스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치러지는 게 슈퍼다이큐라고 해서 슈퍼 내구 레이스를 치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24시간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그 슈퍼다이큐 같은 경우에는 슈퍼다이큐이기 때문에 S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STX가 제일 상위 클래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 ST1, ST2, ST3 여러 가지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만나보려고 하는 그 수소 엔진을 장착한 코롤라 같은 경우에는 STQ라고 그래가지고요. 뭔가 연구 목적으로 레이스에 출전하는 차량들만 경쟁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TQ 클래스의 GR 코롤라인데 슈퍼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 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소 엔진을 장착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토요타 코롤라 경주차입니다. STQ 클래스에 출전하는 슈퍼다이큐 코롤라 수소 연료 차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리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토요타 아키오 회장 이름이거든요. 회장이 이제 모리조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드라이브들이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모리조 회장님이 제일 먼저 1번 드라이브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소를 주입하는 모습을 실제로 경기를 위해서 이미 주입을 다 했겠지만 수소를 주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장치를 연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퀴드 H2라고 적혀 있죠. 이번 액화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소 코롤라 경주차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차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라고 해서 연료전지를 생각하시면 그 연료전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수소 엔진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가솔린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수소 자체가 가연성 기체니까 수소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폭발의 힘을 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소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그 가장 간단한 원자 구조를 가진 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 그대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인젝터라든가 또는 아니면 수소를 엔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펌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들을 많이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면서 지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년째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번에 출전하게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기존에 맨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그 기체차에다가 탱크 있죠. 연료 탱크에다가 이게 그 압축된 기체 수소를 넣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주행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체를 싣고 다니면 양 자체가 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탱크에 가득 채워가지고 주행을 해봐야 몇 랩을 못 돌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액체 수소를 탱크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와 차들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탱크를 용량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탱크의 용량이 22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을 하면 15kg이 이제 수소를 장착을 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총 30랩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게 150리터, 10kg 정도가 들어가는 탱크를 썼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랩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작년에는 20랩밖에 못 돌았거든요. 근데 경주라는 게 아무래도 주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연료 탱크 용량을 더 키워가지고 30랩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를 채워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수소를 집어넣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내구 레이스인 만큼 30랩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랩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30랩 돌고 나면 다시 피트에 들어와서 수소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를 채우는 게 일반적으로 가솔린 주유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솔린 주유하는 데는 보통 뭐 한 1분이면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분 이상 걸린대요. 그 탱크를 가득 채우자면. 그러면 경주에서는 엄청 불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수소 GR 코롤라가 출전하는 클래스 자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모델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목적으로 그것도 이제 주입하는 것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탱크를 채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해가는 목적으로 지금 경주를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탱크에 있는 수소를 엔진으로 보내는 그 수소 펌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그 수소 펌프 자체가 일반적인 연료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을 엔진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라는 게 아무래도 입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누유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수소를 탱크로 보내자면 이 펌프 자체가 엄청나게 밀폐가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소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특별히 고안된 수소 펌프를 쓰고 있고 그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양산차에 쓰게 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겠지만 이게 경주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 펌프를 쓰면 실제로 경기 중간에 그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연료 펌프를 교체하는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출전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요타에서 공개한 기술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지금 이 자동차에 적용을 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솔린을 떼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엔진차는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아예 발생을 안 하거든요. 뭐냐면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폭발을 하고 나면 결국은 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소 엔진차라는 게 주행 중에 전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탄소 뉴트럴 엔진이긴 한데 근데 주행하면서 뭔가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거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CO2를 포집할 수 있는 필터를 그 흡입구 쪽에다가 장착을 하고 또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있죠.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CO2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 포집을 한 다음에 그 CO2를 그 머금고 있을 수 있는 CO2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액체가 들어있는 그 탱크 속에다가 CO2를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면 달릴수록 그러니까 연소를 위해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일부를 계속 포집을 해가면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O2 청소기 같은 차가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물론 그 대기 중에는 CO2의 양 자체가 뭐 연소에서 나오는 양만큼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포집할 수 있는 게 100% 다 포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뭐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지금 도요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슈퍼타이큐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위해서 차들이 지금 그리드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슈퍼타이큐 내구 레이스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위해서 지금 경주차들이 그리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 이렇게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그리드에 들어오는 걸 저는 사실 지금까지 처음 보긴 하거든요. 네.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다이큐 24시간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개가 넘는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그 차들이 지금 그리드에 도열을 하는 거죠. 24시, 지금부터 24시간 동안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차들이 동시에 이제 다 출발을 하는 텐데, 오, 정말 어마어마한 모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제 그리드 워크가 시작이 되네요. 야, 일본은 진짜 이 레이스에 대한 역사도 워낙 깊기도 하고,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F1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치를 정도로 레이스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지 스피드웨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그 레이스 트랙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후지 산이 보이거든요. 정말 멋진 트랙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전체를 다 취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주 결과 뭐 아니면 또 실제로 레이스하고 있는 모습들은 더 이상 보여드리긴 어렵고요. 오늘은 그 토요타가 내구 레이스를 위해서 수소 엔진을 장착한 GR 코롤라를 개발해서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또 다른 취재를 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기대해 주시면